여러분, 요즘 실리프팅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으시면서 혹시 효과를 최대 2배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알고 받으실까요? 실제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한테 받았었는데요. 지인분들에게 진짜로 10년 젊어지셨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실리프팅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리프팅을 잘 받는 법과 유지기간을 최대 2배 올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를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만족스럽게 의사 김태은입니다. 오늘은 주름 개선에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리프팅, 실리프팅 효과를 2배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리프팅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실을 양쪽 피부 속으로 넣고 당기면 실의 장력에 의해서 주름이 펴지는데요. 이때 실이 천천히 녹으면서 패였던 부분에서 새살이 돋아나도록 콜라겐 리모델링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이 다 녹아서 사라지더라도 주름이 옅어지게 됩니다. 물론 부위에 따라 당기지 않고 패인 부분에 그냥 실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콜라겐 리모델링만 유도하기 위해서죠. 다만 어떤 쪽이든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웬만하면 안 녹는 반영구실을 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반영구실은 신체 내부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 병원도 그렇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녹는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리프팅 효과를 최대 2배 올리는 방법 첫 번째는 환자 피부에 대해 정말 잘 아는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실리프팅에 사용하는 실입니다. 굉장히 가늘고 얇은데요. 반면 우리 피부는 상당히 두껍고 크죠. 패인 부분도 깊고요. 그래서 실을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넣는지에 따라서 주름을 펼 수도 있고 반대로 엉뚱한 곳을 건드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 피부를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안면, 요만큼이 중안면, 그리고 하안면 이렇게 나누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6가지 부위의 피부 해부학과 피부층 구조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팔자주름이 넓고 깊을 경우 광대 아래에서 코 옆방향으로 실을 넣어서 중안면을 이렇게 당겨야 되는 거죠. 수직에 가깝게 넣어서 주름을 자연스럽게 펴주는 겁니다. 좁은 팔자주름이다 이러면 콜라겐 부스터를 채우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이런 디테일을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한 피부 미용 의사의 역량입니다. 인디안 밴드 주름의 경우는 정반대인데요. 왜냐면 인디안 밴드는 이렇게 있으니까 말이에요. 광대 아래에서 시작해서 주름진 볼 중심부에 결 따라서 넣는 거죠. 수직이 아니라 결을 따라서 자연스럽게요. 그렇게 볼륨을 채우고 나중에 새살이 올라오도록 정확히 맞추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눈 밑에 주름 진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볼륨이 없어 주름이 생기는 경우라면 볼륨실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탄력이나 잔주름인 경우에는 차라리 보톡스나 다른 부스터를 권해드리긴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부모님께는 어떻게 해드렸을까요? 엄마는 사실 제가 울세라를 해드린 지 얼마 안 돼서 하안면은 거의 할 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눈 밑에 지방도 있으신 편이고 주름도 있으신 편이라서 볼륨실을 넣어드렸거든요. 양쪽에 2줄씩 넣어드렸는데 볼륨실이 스프링 같은 거라서 잡아주면서 지방도 조금 평평해지고 주름도 펴지고 이래서 좀 효과를 많이 보셨고, 그리고 아빠는 울세라를 안 해드려서 그냥 얼굴 전체 풀페이스를 넣는데요. 아래턱 부분에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실 2줄 넣어드리고 양쪽에 광대부터 해서 4줄씩 넣어드리고 팔자주름도 따로 넣어드리고 이마에 양쪽 2줄씩 넣어드리고 진짜 거의 풀페이스로 걸 수 있는 곳을 다 걸어드렸더니 얼굴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주변에서 아빠 효과가 너무 강하셔서 이제 엄마는 잘 못 알아보시고 아빠가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효과를 높이려면 많은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겠네요. 중요한 건 만약에 엉뚱한 것을 올리면 없던 주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1도만 잘못되더라도 결과와 유지기간 차이가 클 수가 있어요. 또 깊이가 잘못되면 콜라겐 생성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실이 딱 원하는 위치에서 녹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실을 쓰더라도 유지기간 차이가 몇 달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의 종류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실의 종류는 크게 PDO, PLLA, PCL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PDO만 쓰고 있어요. 일단 PDO 실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 입증된 재질이라는 점인데요. 수십 년 전부터 심장수술, 장기봉합 등의 고위험 수술에서도 쓰이던 실이기 때문에 인체 내 안정성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 PDO실의 장점은 대략 6개월 이내에 자연분해가 되면서 체외로 배출되거나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실리프팅 초심자도 부담 없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피부 얇은 분, 이물감에 민감한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PDO 실은 되게 가늘고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입가나 눈가 등 민감한 부위의 시술에 유리하고 얼굴형에 맞춰서 시술이 가능합니다. PDO의 마지막 장점은 가격 부담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자연스럽고 나에게 딱 맞는 어색하지 않은 리프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표정이 바뀔 정도로 강하고 어색함이 오래가는 리프팅은 환자분들도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PDO를 이용하면 꾸준히 리터치를 하면서 정말 나의 얼굴에 딱 맞는 리프팅 조합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엄마 눈 밑에 볼륨실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볼륨실이나 모노실은 대부분 PDO 재질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환자 맞춤 시술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아무래도 실리프팅은 통증과 출혈이 있으니까요.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얇은 피부에 넣으면 실이 외관으로 보이진 않을까요? 피부가 너무 얇은 분은 실이 겉에서 비치거나 심하면 이제 울퉁불퉁하게 만져질 수도 있어요. 민감해하시면 레이저 리프팅 쪽으로 차라리 제안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 리프팅을 진행했더라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요. 실이 팽팽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끊어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실리프팅 할 때 딤플 같은 시술 흔적이나 실이 만약에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부작용 중 하나가 말씀해주신 그 딤플, 피부가 들어가는 현상인데요. 여기는 보통 실이 너무 얕은 층에 걸렸거나 과하게 당겨졌을 때 생깁니다. 또 사실 이 딤플은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보통 1, 2주 안에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회복이 되는데요. 그동안은 마사지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시고 인위적으로 손대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 실이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끝단이 만져지는 경우에는 실 끝이 너무 가까운 위치에서 끊어졌거나 너무 얕게 들어간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실 끝을 잘라내거나 실의 방향을 조절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염증이 없다면 대부분 별다른 문제가 없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실리프팅 당시에는 좀 괜찮다가 집에 와서 너무 아프다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통증이 진짜 생각보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아빠가 좀 그러셨는데 한꺼번에 많이 넣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처음 한 2, 3일은 세수도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진통제를 기본 처방으로 해드리기는 하는데 너무 아프시면은 한두 알 정도는 더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5일 정도 지나가면은 극심한 통증은 사라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날 붓기가 너무 심해서 이거는 어디 갈 수 없다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병이 있거나 하지 않은 이상 그런 경우는 많이 없기는 한데 너무 불편하시면 내원해주시면은 마사지나 그런 거 해드릴 수 있고 냉찜질 같은 거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시술 효과 최대 2배 올리는 마지막 방법은 환자분에게 달려있는데요. 시술 후 첫 4주간은 너무 크게 웃으시거나 말씀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이 피부에 정확히 자리 잡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입가주름 실리프팅 받으셨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보습크림, 수분 보충을 하면 피부 재생 속도가 올라가서 실리프팅의 효과와 유지기간 둘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진지하게 레이저 말고 실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지금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한쪽 임플란트를 하셔가지고 이쪽을 거의 반년 넘게 못 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만 올라가고 이쪽이 이렇게 처져서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슈링크랑 덴서티를 해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실을 2줄 걸었는데 확 대칭이 맞아지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비대칭이 심하신 분들은 오히려 실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까요? 이 사람은 실보다 레이저가 더 나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력이 진짜 이렇게 내려앉은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장비 리프팅 쪽이 더 낫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당겨드릴 수가 있으니까. 실 리프팅도 사실 풀페이스를 걸 수 있긴 한데 통증이나 비용 면에서 거의 장비 리프팅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통증이 덜하고 덜한 그 장비 리프팅 쪽이 나으실 수가 있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실 리프팅 효과를 높이려면 의사가 환자분의 피부, 사용할 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실제 저희 부모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효과가 2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영상 중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이상 닥터 닭갈비 김태은이었습니다.